네,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삶은 내가 부여하는 만큼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작가님 삶에서 가장 많은 의미를 차지하는 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. 예, 최근에 제 삶에서는 그냥 책 읽고 글 쓰는 그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른 일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 살기는 서울에 살고 작업실은 파주에 있어서 이동하는데 시간도 꽤 많이 걸렸고, 그리고 이제 파주 출판단지 가면 거기 사람이 많은 데기 때문에 이런저런 인간관계도 많이 생기고, 그 예전에 또 정치를 할 때 맺었던 인간관계들이 또 뒤를 끌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미팅들, 모임들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. 근데 제가 한 2년쯤 전에 파주 작업실을 정리를 하고 집으로 이제 들어와서 집 아주 가까운 곳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마련해 놓고 되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식으로 거의 사는데 되게 조용하고 적막한 생활이에요, 지금.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다른 일 없이 책 읽고 그리고 메모하고 뭐 글 쓸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, 저한테는. 그렇게 해서 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되게 좋아요. 예. 그 시간들, 제 조그만 방의 분위기, 밖에서 들리는 소음, 점심 먹으러 그 근처의 식당들에 다니면서 밥 먹는 시간, 다시 돌아와서 또 뭐 이제 책 읽고 요런 시간으로 이렇게 낮 시간이 이어지는 그게 되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좋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유럽 도시기행 쓰기 위해서 유럽을 종종 다니는데, 이 책을 기획하기를 정말 잘했다. 이 책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? 그런 순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10월 말에도 곧 또 나가게 되는데, 이제 한번 나가면 한 3주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니까 매번 새로운 도시를 가는 거니까, 복받아 축복이다. 이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낯선 도시에 가려면 이제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 뭐 동선도 짜야 되고 가서 또 실제로 보기도 해야 되고 가보면 또 살펴보고 간거하고 또 다른 점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1년에 한 제가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 시간들이 되게 좋고요. 앞으로 그래도 한 5, 6년 정도는 더 다닐 정도의 체력이 되지 않을까?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길어도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? 아무래도 이제 길게 다니는 거는. 그때는 어디 편안하게 해주는 여행사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나?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룩상 메고 이렇게 막 하루에 10km 이상씩 걸어 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고 운동하고 이런 시간들도 있고요. 작가답죠? 네, 제가 작가, 글 쓰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서 그거 말고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죠. 예. 거기서 뭐 특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. 제가 쓴 책은 뭐 제가 죽고 나면 또 금방 다 잊혀질 책들이고 이렇게 오래오래 남을 책들이 별로 없어요. 저는 다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뭔가를 나눌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별 불만은 없습니다. 예. 되게 팔자 좋죠. 예. 저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예. 네, 다음 질문 볼까요? 오늘 강의해 주셨던 부분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작가님께 궁금했던 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삶에 있어서 많은 선택의 기로 중에 갈팡질팡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. 뭐 저에 대해서,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건지 저도 항상 고민이 많은데요. 작가님께서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. 이거 대답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.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그런 거지 객관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이제 저는 우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요.
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왔잖아요. 거기다 국회의원도 2번 했죠. 장관도 지냈죠. 그러니까 되게 센 놈이에요.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되게 일찍 출세해가지고 잘 나가는 놈이에요. 사람들이 막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.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요.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당 부분 그게 일종의 무릎 보호대나 헬멧 역할을 해줘요. 저는 상당한 정도의 헬멧 강도, 상당한 정도의 타격을 견딜 수 있는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 이런 걸 차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닥치는 대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마음이 가는 대로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좀은 낫지 않을까? 사실 세속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얻는다고 해도 다른 선택을 해서 긴 시간을 살고 나면 그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될 자존감을 그게 채워줄까?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.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, 그죠? 누구나 사람이 경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아무렇게나 해온 거나 다름없어요. 그냥 막 마음이 막 도저히 이거 못 견디겠어 싶으면 뛰쳐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요.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은 거는 역시 꽤 튼튼한 헬멧과 그 무릎 보호대가 있어서 그런 거지.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해도 돼요. 정말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한다. 내가 안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이제 A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할 수 있겠으나 이걸 내가 감당을 못해. 그럼 B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사실 누가 다른 사람이 평가를 못해요. 그 사람 자신만이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삶은 겉보기와 다른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, 저는.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어떤 규범적인 평가, 도덕적인 평가를 할 때 그것을 겉으로 주어진 어떤 잣대로 그냥 잘라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. 누구나 자기만의 진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겉보기에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생각 안 해줘도 별로 상관없는 거죠.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, 그거를. 그리고 그런 점들을 다 두루두루 생각해서 어떤 판단을 한 거라면 때로는 그런 자존감의 훼손도 감수해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판단은 될 수 없다.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. 이거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위계와 서열이 있고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딱 정해놓을 수 없을 것 같다. 그런 생각합니다. 사는 게 우선이죠. 그 다음에 MBTI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전 잘 몰라요. 그 제 처가 이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 저보고 막 뭐라고 이렇게 지금 테스트가 나오네. 아빠 나 시험 망해서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. 이게 제 대답이에요.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. F에 가깝네. 어떤 과목인데 왜 망했는데 저게 T예요? 그 MBTI 저는 테스트도 안 해봤고요. 그리고 저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해요. 근데 제 처하고 아들이 툭하면 밥 먹다 말고 무슨 T고 F고 뭐 NT고 뭐 이러면서 직장에서 뭐 신입사원 뽑을 때 뭐는 뽑지 마라 뭐는 뽑아라 뭐 이런데요. 근데 저게 사실은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카테고리로 묶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4개의 카테고리에 2개씩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6개네요. 그죠? 16개의 유형으로 사람들을 분류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건데
가끔은 저거를 오남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양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 유형으로 묶었는데 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면 이 유형이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. 이게 말이 돼요? 저는 저 MBTI를 잘 모르지만 저걸 보고 있으면 저건 맨 동어 반복하는 건데, 응? 그러면 유형이 뭐면 이래도 되고 유형이 이러면 다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?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윤리 기준이라는 건 보편적인 건데. 그러니까 저 MBTI는 그냥 저는 어떤 욕망, 우리에게 저런 것을 요구하는 욕망이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고 싶은 거죠. 또 나를 이해해 보고 싶고요.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면 좀 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. 일이 잘 되게 할 수 있으니까 저런 거를 원하는 욕망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MBTI는 그냥 토톨로지, 동어 반복이에요.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, 저는. 네. 그렇습니다. 네,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.